우리 학교는 경북에 있는 대학교인데 뭔가 특이하게 옆 동네 이름을 딴 대학교입니다. 근데 본교 캠퍼스가 정작 그 동네에 없다는 게 레알 어이가 없죠. 우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크게 보면 3개의 동네에 거주를 합니다. S동네, N동네, 그리고 P동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번에 말하는 동네는 S동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원래 모 광역시에 있었는데 80년대 당시 옆 지역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게 되었고 사실상 산을 깎아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캠퍼스 도서관 맞은편 낮은 산자락에는 아직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특히 먼 곳에서 학업을 위해 이사온 학생들을 위해서 원룸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장 먼저 생긴 동네가 바로 S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S동네 원룸들은 거의 20-30년이 넘은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건물은 S동네에 있는 D원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D원룸은 95년에 준공된 원룸인데 지금까지 이 집에서 자살, 돌연사로 죽은 사람들만 5명이 넘는 원룸입니다. 유독 그 원룸에서만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해야 되나? 워낙 꺼림칙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거의 안 삽니다. 뭐 겉보기에는 진짜 평범하고 오히려 준공된 지 오래된 원룸인데도 건물이 예뻐요. 그리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게다가 사글세도 저렴한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10학번이고 졸업 후에도 학교 근처에서 직장을 구했던 터라 S동네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한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해지게 됐는데 그분께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건물을 이제 처음 준공한 사람은 60대 할머니였다고 했어요. 95년 당시 60대면 아마 지금 살아계신다면 상당히 고령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할머니는 모 대학의 교수로 정년을 하신 분인데 노후자금 마련 및 투자를 위해서 이 S동네 원룸을 짓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원룸 자리가 딱 농사 짓는 농업용 수로가 지나가는 자리였어요. 이 할머니가 원룸을 건축할 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막가파 스타일인지라 그냥 그 자리에 원룸을 지어버리신 거예요. 이후 신축 원룸이다 보니까 입주민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3개월을 버티고 나간 학생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가 이 집에 있으면 그 천장에서 누가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망사건이 터졌는데 202호에 살던 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전기세며 수도세 이런 것들을 계속 밀리기 시작하니까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목을 매달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꺼림칙했던 게 벽을 마치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것처럼 벽지에 막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심하게 나 있었다고 들었어요. 뭐 당시에는 인터넷도 많이 보급된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런 소문 때문에 원룸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98년에 벌어졌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1호에 동거하던 어느 토목과 CC 커플이었는데 여자가 옆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의 목을 벌목할 때 사용하는 칼로 그대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여자의 말로는 귀에서 어떤 여자가 자꾸 계속해서 야, 네 남자친구 목 베어버려. 빨리 목 썰어버려. 막 이렇게 속삭이듯이 반복해서 말해가지고 베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이 사건의 경우 워낙 엽기적인 사건인지라 학교에도 금방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이후 여자애는
법정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서 아직도 복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혼자 살던 여아구가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이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101호 아니면 103호라고 하셨습니다. 여아구는 고독사로 죽었는데 죽은 모습 자체가 굉장히 기괴했다고 했습니다. 눈을 뜬 상태로 입을 잔뜩 벌리고 죽었대요. 근데 이 학생도 죽기 전에 주위의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우리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맨날 천장에서 시선이 느껴지고 어쩌다가는 말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건은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2010년에 있었던 일이었고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304호에 살던 남학생이었는데 되게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어요. 이 동네에 있는 대학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던 애였는데 성격도 좋아서 인기도 많던 애였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에 종강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귀가 중이었는데 근처에서 퍽 하고 되게 둔탁한 소리, 뭔가 큰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바로 뒤이어서 깍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뒤를 돌아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우리 집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들은 이야기로는 그 학생이 옥상에서 투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일이 계속해서 터지니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학생들은 안 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듣기로는 그 외국인 학생들도 뭔가 집이 이상하다고 3, 4개월도 못 살고 나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일병이었을 때입니다. 2월 군번이었고요. 한창 장마철이었을 때 위병소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있던 부대 위병소는 문에서 약 50m 앞에 아주 커다란 굴다리가 있고 이 굴다리 옆으로 빠지는 일방통행 차선이 하나 나 있었죠. 근데 이 굴다리가 크기도 크고 조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 굴다리 안쪽은 말 그대로 암흑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있던 차가 있던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죠. 예전에 한 번은 이 대대장이 근무 확인한답시고 한밤중에 차 안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아무튼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에 위병소 근무를 나갔습니다.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제 저랑 동기랑 둘이 근무를 섰는데 이때 위병조장은 선임이었던 말년병장이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죠. 이제 제 동기였던 놈은 이 위병초소에 책을 가져와서 그걸 쳐보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워낙 빡센 부대다 보니까 부대 내에서는 좀 많이 편한 그런 분위기였고 위병조장 서던 선임도 저녁도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넘어가주는 분위기였죠. 부슬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안개까지 살짝 끼고 나니까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시 정도 되었을 때 위병조장실에서 선임이 나와가지고 담배를 꺼내 물면서 말년에 귀신 보는 것만큼 재수없는 것도 없는데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무슨 일 있냐 하고 물어보자 너 위병조장실에 귀신 있는 거 모르냐? 이러면서 우리 부대 위병조장서는 근무자들은 다 아는 얘기라면서 이 귀신 출몰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해주면서 방금 이 조장실 안에서 책을 보다가 앞유리를 봤대요. 근데 밤중에 밖은 어둡고 안에가 밝으면 이 유리가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어둡게 비치는 거울 말이죠. 근데 자기 어깨에 아주 작은 아이의
손이 보였다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선임에게는 에이,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임은 아무 말도 없이 이제 담배 2대를 다 피고 다시 조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근무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을 무렵이었는데 아무것도 보일 리가 없는 50m 앞에 굴다리 안에 뭔가 밝은 색의 무늬가 들어간 천, 정확히 말하면 옷이겠죠? 그리고 성인의 것보다 한참 작은 옷 같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천 쪼가리가 바람에 굴러다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바람에 꿈틀대기는 하지만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뭔가 작은 아이가 비 맞으면서 서 있는 그런 형상이었네요. 한 1분 정도 그게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반대쪽 초소안에 있는 동기에게 야, 저거 보이냐? 뭐지 저거? 하고 말하는 순간 제 발밑에서 땅에 발을 끄는 소리가 한 수차례 나는 겁니다. 퍽퍽 하는 이런 거친 소리 말이죠. 근데 이 초소안의 바닥에서는 절대로 날 수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굴다리 안에는 아직도 알 수 없는 형체가 멀뚱멀뚱 서 있고 이때 저는 그 알 수 없는 것이 뭔가 저 자신을 쳐다보는 그리고 미소 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현상에 정말 숨소리도 못 내고 말도 못하고 한 10분가량을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근무 교대자가 찾아왔고 이제 근무 교대하고 지통실로 돌아가는 길에 동기한테 야, 너 아까 무슨 소리 못 들었어? 하고 물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책 읽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에이, 나도 잘못 들은 거겠지 하고 잊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무를 마치고 내무실로 들어와서 환복하고 뽀글이를 해먹으러 행정반에서 책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직사관의 무전기에서 무슨 소란이 있었습니다. 뭐야? 대대장이라도 왔나? 생각하면서 빨리 라면을 먹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당직사관이 저한테 내일 너 근침시켜주겠다면서 한 타임만 근무를 더 서라는 겁니다. 아니, 근무교대를 방금 했는데 무슨 소리냐니까 근무자가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에 의하면 이 근무를 서던 도중에 아무 이유 없이 이 초소안에서 꼬꾸라져서 쓰러지게 되는 걸 같이 서던 근무자가 확인하고 급하게 근무교대를 하게 된 건데 쓰러진 그 근무자의 말이 이 굴다리와 초소 사이에 있는 차단선에서 붉은 무늬의 옷을 입은 그리고 하반신이 없는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본인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리근무 서고 있던 저에게는 두 번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위병소 앞에서 웬 노파 한 명이 뭐 자기 딸 못 봤냐면서 물어보는 일이 있었는데 선임이 얘기해주길 귀신 본 근무자가 있는 다음 날이면 꼭 빠짐없이 찾아오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뒷이야기로는 제가 전역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제 아들 군번이 전역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줬는데 저 전역하고 나서 한 반년 정도 뒤에 그 초소 앞에 도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 도중에 땅에서 신원불명의 뼈 조각이 나왔고 그 뒤로 이 꼬마아이 귀신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